미국 경제 셧다운 위기까지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셧다운을 돌입하게 되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최대 80만 명의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연 페드가 장기간 이어진 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로 인해서 새로운 악재가 추가가 되고 경제 상황 속에서 타격감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황일까요? 11월 FOMC 발표 확률은 5.5%로 동결의 확률이 80%고요. 0.25% 확률은 20%입니다. 장기적인 금리 흐름을 보시면 5.5%의 금리 동결 확률은 2024년 6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으며 금리 인하의 확률은 2024년 7월부터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셧다운 같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셧다운까지 발행이 된다면 금리 인상과 동결에 대한 확률도 변화가 되면서 인하에 대한 확률도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10년물과 2년물에 대한 장단기 역전차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박스 보시면 역전이 일어났을 때 그 뒤로 침체가 맞이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역전 구간을 확대한 모습을 보시면 10년물은 꾸준하게 2년물을 향해 상승을 해주고 있고 격차가 마이너스 0.66포인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 채물 금리 또한 높은 변동성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며 TMF, TLTW, TLT 가격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년물과 10년물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고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로 진입을 하게 되고 10년물이 2년물 위에 올라온 그 시점이 침체를 맞이하고 확인을 하고 금리 인하의 구간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현재 채권의 관점에서 이러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에 공포지수 34점입니다. 이전 종가 35점이었고요. 1년 전엔 21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공포시장에 온 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럴수록 저희는 원칙대로 주식의 관점, 채권의 관점에서 기회비용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실업률,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고요. 여기 추가적인 기사, 셧다운 내용이 나왔어요. 3고 현상으로 고금리에 대한 타격감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셧다운 위기까지 다가온 상황이므로 고금리에 대한 유지가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셧다운 위기가 다가오게 되고 실행이 된다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최대 80만 명의 소득이 사라진다. 소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라는 내용을 보시면 실업률에 대한 지표도 상승하게 되면서 금리의 동향에 한 번 더 인하의 영향을 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셧다운 D-7입니다. 일주일 뒤에 증시에도 높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월 FOMC 발표 영향에도 금리 동향에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 11월, 12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하의 언급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대망의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금리 인하의 언급 나오게 되면서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빵 매수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TMF 가격대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생각보다 TMF 물리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7달러, 8달러대 물리신 분 많고요. 5달러, 6달러 매물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매매를 진행하실 때 금리의 동향에 따라서 침체의 가능성, 인하의 가능성 전체적으로 관점을 보시면서 TMF 매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100%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은 소량으로 채권의 관점을 조금씩 담아 가시는 것도 개인 투자자가 가늘고 길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큰 금액, 큰 비중으로 몰빵 매수 하시기보다 적은 비중으로 가늘고 길게 분할 매수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시장을 대응하시고 채권을 매매하시면서 금리 인하 침체의 구간을 맞이하게 되면 충분한 체력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확신이 안 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TMF, TLT 매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기회비용을 살려가지고 TQQQ나 XXL이나 빅테크 기술주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TMF 매매보다 더 좋은 성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100% 채권, 100% 주식 한 가지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MF 채권 프로젝트 일정 매매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 26일 날 매매 예정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 마지막 20분할 매매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72% 진행 중입니다. 벌써 누적 금액이 650 이상 쌓이게 되면서 한번 매매할 때마다 30만원씩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 누적 수량과 누적 금액이 쌓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매수할 땐 7.3달러였는데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 6.86달러, 6달러대까지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TMF-25%지만 제가 가진 현금과 원칙대로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평단가 낮춰가고 수량수 꾸준하게 가늘고 길게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